fun. It's exciting. It's your show. Red FM 신나는 토요일. And here's your host, Anna Jean. 레드 FM 106.7 신나는 토요일에 전하나 인사드립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께서 그제 타계하셨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흑인 평화와 흑백 갈등을 없앤 우리 국민의 아버지로서 추앙받던 분인데요. 만델라 전 대통령이 평생 바쳐온 화합의 업적은 타계 후에도 그 정신이 계속 남을 겁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나날이 가면 갈수록 추워지는 날씨입니다. 자꾸만 추워지는 날씨에도 몸과 마음도 얼어붙어 가고 있는지는 않으신지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저와 함께 그리고 음악과 함께 하시며 마음으로더라도 따뜻한 하루를 마무리 지어보시면 어떨까요? 자, 신나는 토요일 12월 둘째 줄 청취자 여러분께서 많은 신청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레드 FM 한인방송 이번 주에는 여러분의 사연 소개와 함께 신청곡으로 엮어보았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신청곡 띄워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생겼죠. 사랑하면 안 되는 그 사람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몇 번을 부딪혀 보았죠. 그 사람을 울렸죠. 지독히도 못된 나의 집착에 눈물이 마음을 훔쳐서 사라져버린다면 꼭 다가올 것만 같아서 I believe that I love you. 미치게 나를 흔드는 I believe that I love you. 비틀대는 내 사랑이 다가가면 그대 겁이 나서 숨어버릴까봐 나 죽을 듯 아플 듯 넌 바라만 보죠. 어느 날 그 어느 날 우린 서로 오늘 처음 본 거죠. 갑자기 숨이 막혀와 아팠던 내 기억이 모두 다 사라져 버린 거죠. I believe that I love you. 미치게 나를 흔드는 I believe that I love you. 비틀대는 내 사랑이 다가가면 그댈 겁이 나서
네. 방금 들은 신곡은 날씨가 추워져서 손에 동상 걸릴 것 같아 걱정하는 마음으로 사연 보내주신 캐서린 김의 신청곡이었는데요. 알고 보니 손에 자켓 주머니에서 군청색 염색이 묻은 걸 보고 동상이 걸린 줄 알고 겁먹은 거였다고 하네요. 캐서린 김양 힘내시고요. 잠시 광고 들으시고 이어가겠습니다. What's stopping you from doing more? Not having enough time or the right grades? Or maybe you don't know what's possible. At Bow Valley College, we get it. With full-time and part-time programs in high-demand careers, getting an education doesn't have to fit a strict schedule. Find out how at our open house Saturday, October 19th, 10 to 3. Tour our campus and enter to win an iPad or $1,000 towards your tuition. Visit bowvalleycollege.ca/open house. Learn more, earn more, do more. Bow Valley College. 마음이 착한 사람 소중한 그 사람 품에 안으면 부서질 듯 가녀린 사람 안녕이란 말 없이 떠나가버렸네 헤어짐이란 생각조차 못한 나인데 하늘도 슬픈지 비를 내려 두 눈에 눈물이 내려 바람아 불어라 내님 계신 곳까지 애타게 그리운 이 내 맘 전해지도록 바람아 불어라 내님 어디 있는지 향기 따라 찾을 수 있게 바람아 불어라 미친 듯이 거리를 또 헤매이곤 해 그대 닮은 그 뒷모습에 또 붙잡고네 같은 하늘 아래에 산다면 언젠가 만나지겠지 바람아 불어라 내님 계신 곳까지 애타게 그리운 이 내 맘 전해지도록 바람아 불어라 내님 어디 있는지 향기 따라 찾을 수 있게 바람아 불어라 이 빗속을 나는 빠르게 너에게로 달려 건립해 나를 버려두고 you so bad 근데 왜 매일 밤 꿈속에 너는 왜 나타나 왜 나를 미치게 만들어 왜 하루에도 몇 번씩 돌고 돌아 나를 쫓고 쫓지만 love is pain 내님 어디 있는지 향기 따라 찾을 수 있게 바람아 불어라 향기 따라 찾을 수 있게 바람아 불어라 네, 이번 들으신 곡은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과 누나 또 멍멍이를 그리면서 신청해 주신 캘거리에 사셨다가 밴쿠버로 이주해 사시는 유흥열 씨의 레드에펠의 바람아 불어라 였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군더더기 없이 쿨한 성격을 가지신 다운타운에 거주하시는 맥스님께서 신청해 주신 엑소의 으르렁입니다. 아직 싱글이시라는데요. 하루빨리 좋은 동반자를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엑소의 으르렁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Yo, okay. 나 혹시 몰라 경고하는데 잘 들어 지금 위험해 So dangerous 자꾸 나를 자극하지 마 큰일 나
묻는다 너도 내 입에 끌리는지 눈앞이 다 캄캄해 네가 뚫어져라 쳐다볼 때 귓가에 가까워진 숨소리 날 미치게 만드는 너인 걸 아무도 널 못 보게 품에 감추고 싶어 우리는 시선들 내 안에 일어나 거센 소용도 없니 그림자 내 안에 깨어나 널 보는 두눈에 불꽃이 든다 그녀 곁에서 모두 다 물러나 이젠 조금씩 살아남아진다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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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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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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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너 물러서지 않으면 너저도 몰라 날 이선 눈빛과 베일 듯한 긴장감 지금 탐색 중이야 너의 주위를 baby 넌 그냥 그대로 있어 나만을 바라보면서 절대 널 보내지 않아 두고 봐 baby 흐린 공간 속에서 선명하게 빛나는 우리는 시선들 내 안에 울리는 경물림 소리 그림자 내 안에 깨어나 널 보는 두눈에 불꽃이 든다 그녀 곁에서 모두 다 물러나 이젠 조금씩 살아남아진다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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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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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으르렁 으르렁 넌 물러서지 않으면 다쳐도 몰라 yeah. 또 다른 늑대들이 보이더라 너무나 완벽한 내 여자라 품속엔 부드럽게 너를 안고 너만을 위해서 나는 난폭해지고 결국엔 강한 자가 없게 되는 미 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돌아가 가는 산채로야 다르니까 그만 봐 그녀를 넘본다면 나를 먼저 넘어봐 우리 말고 하나 둘씩 지워버리자 너하고 나만 여기 남아 멈춰진 듯이 그림자 내 안에 깨어나 널 보는 두눈에 불꽃이 든다 그녀 곁에서 모두 다 물러나 이젠 조금씩 살아남아진다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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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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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으르렁 으르렁 너 물러서지 않으면 다쳐도 몰라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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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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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으르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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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물러서지 않으면 다쳐도 몰라 Calgary Local News. 지난 11월 30일 한인회관에서 진행된 제41대 한인회 회장 선거에서 김수근 후보가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날 투표에서 단독 입후보한 김수근 씨는 찬성 105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앞으로 2년 동안 한인회를 이끌어갈 캘거리 한인회 회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한인회관에서는 캘거리 새 노인 회장에 강대욱 씨가 선출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12월 2일부터 들이닥친 눈폭풍으로 캘거리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강한 바람을 동반한 눈보라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돼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시내버스가 끊기고 스쿨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시민들과 학생들은 출근길에 큰 혼잡을 겪었으며 일부 학교는 휴교를 했고 COP 또한 안전상의 이유로 문을 닫았습니다. 지난 11월 맥클레인스 매거진에서 캘거리 시장인 네이드 낸시가 캐나다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두 번째로 뽑혔습니다. 낸시는 1등으로 뽑힌 캐나다 수상인 스티븐 하퍼 다음으로 뽑혔으며 맥클레인스 매거진의 리스트는 캐나다 기관에 영향력이 있고 혁신과 시기적절한 수용력이 있는 인물들을 위주로 뽑았습니다. 캘거리 한인장학재단은 2014년 정기총회를 지난 수요일 코리아나 바베큐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황영만 현 회장이 1년 연임하는 것으로 결의를 보았습니다. 또한 조현주 박사의 3년 전 최초 10% 재산 장학재단 상속하기의 시작을 일환으로 이날 총회에서 민병기, 전하나, 황영만, 이병근은 1% 상속유언장에 사인을 했으며 캘거리 장학재단 100만 불 모으기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1% 재산 장학재단 상속은 뜻이 있는 모든 분이 동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분은 캘거리 장학재단으로 연락하면 2명의 증인과 사인을 할 수 있으며 캘거리 장학재단 앨범에 수록되어집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캘거리 로컬 뉴스였습니다. Do you have problems communicating at work? Need to prepare for a university or immigration English test? GEOS Languages Plus can help you reach your goals. We have small classes and a focus on communication. There are many courses available, like IELTS, TOEFL, and General ESL, as well as evening classes. For more information and a free trial lesson, visit our downtown location at 1040 7th Ave Southwest, next to the Downtown West Kirby C-Train station. You can also visit us at www.geoscalgary.com. Don't forget to ask about our special promotions. Remember, at GEOS Languages Plus, your success is our success. 이번 들으실 곡은 밴쿠버에서 이사랑님께서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레드 FM 신나는 토요일 방송 때문에 주말이 기다려지신다면서요. 즐겨 듣는 많은 분들과 함께 듣고 싶으시다며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금주의 게스트 초대석 네, 안녕하세요. 레드 FM 한인방송 특별기획으로 준비한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세계전쟁사 8부작 제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인류가 살아오면서
남긴 많은 흔적들을 재미있게 연결해서 이야기 들려주실 전호 씨를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에는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추웠는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 모두 무탈하시죠?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지루하시지 않게 천년의 역사를 뛰어넘어 중세 세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와 로마 제국을 지난주 방송에서 가차없이 멸망을 시키셨고 또 훌쩍 천년의 시간을 전부하시는 이유가 혹시 그 천년 동안은 큰 전쟁다운 전쟁은 없었던 건가요? 사람이 사는 곳에 항상 갈등이 존재하는데 전쟁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만 고명한 역사학자분들이 연대별로 나누신 것처럼 내용을 말씀드리면 너무 교과서 낭독 분위기가 될 것 같아서요. 예. 시대별로 분류해서 특히 저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전쟁사 분류를 육상 전투 중심, 해상 전투 중심, 그리고 추후 공중 전투 중심으로 바뀌는 전쟁의 흐름과 같이 묶어서 네. 말씀을 드린다면 딱딱한 소재를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한층 더 재미있고 그리고 수월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꽤 나름대로 준비와 배려를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중세시대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의미하는 건가요? 네, 보통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리스와 로마 제국을 포함하여 네. 소로마 제국이 멸망하는 476년도까지를 보통 고대시대라 분류하고요. 예.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이 있었던 5세기부터 르네상스 절반 정도를 포함한 시기를 보통 중세시대로 분류합니다. 그렇죠. 조금 정확히 말씀을 드린다면 오늘 말씀드린 100년 전쟁이 끝나는 해까지를 보통 중세시대라 합니다. 그렇다면 기준점을 100년 전쟁이 끝나는 시기로 잡았다면 그 전쟁 후 인류가 커다란 변화가 있었던 셈이네요. 네, 역시 날카로운 지식이십니다. 그 답변은 자연스럽게 이야기 중에 제가 답변을 드리죠. 알겠습니다. 그러니 더 궁금해집니다. 그럼 중세 전쟁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계속해 주십시오. 커다란 획을 긋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한 중세시대에서 네. 오늘은 그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육상 전투와 전쟁 후 발생하는 사회적 변화를 함께 소개해 드릴게요. 육산전이면 기병 보병이 중심일 거고 기사들의 활약이 활발했던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좀 더 자세히 분류를 한다면 로마의 패망으로 북유럽 세력의 확장 및 다툼 그리고 동쪽의 몽고의 바로가 바로 오늘의 대표적인 주인공들입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어디부터 여행을 시작할까요? 네, 준비가 되셨으면 안전벨트 매시고요. 오늘 준비된 전쟁 뷔페 메뉴 중에서 처음으로 북유럽 세력의 다툼부터 모시겠습니다. 네, 가시죠. 북유럽 세력의 확장 및 다툼은 권투 경기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 척박한 땅의 영국은 곡창지대인 프랑스에게 계속 잽을 날립니다. 네. 그러자 프랑스가 인파이터 복싱을 시작하면서 시작된 사건이죠. 네. 1066년 영국은 프랑스 내에 그의 위성 왕주인 노르만 왕조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야금야금 프랑스 안의 영국 땅을 확장해 갑니다. 예. 급기야 13세기 초기에는 영국 왕의 프랑스 내의 영토가 프랑스 왕보다 더 많은 지경에 이르자 네. 당시 프랑스 국왕 필립스 6세는 영국의 본토를 모조리 몰수하는 법령을 발표합니다. 네. 이에 영국 왕 에드워드 3세가 필리프 6세에게 도발적인 도전장을 띄우고 전쟁에 돌입합니다. 이 전쟁이 바로 백년 전쟁의 서막이죠. 전투를 권투로 또 재밌게 표현해 주시니 재밌습니다. 저는 유명한 백년 전쟁 얘기가 나오면 가장 궁금한 게 있는데요. 실제로 100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까? 네, 실제로 1337년 전쟁이 시작되어서 네. 1453년 전쟁 종료를 선포하였으니 네. 총 116년 동안 아주 서로 찡하게 싸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노르만 왕조라는 최초의 잽을 날린 연도가 예. 1066년이니 사실 영국은 총 387년 동안 프랑스를 아주 달달 볶은 겁니다. 그렇게 싸우는 동안 양국 국민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는 점이 신기할 정도네요. 100년 전쟁 중에 유명한 전투가 많습니다. 네. 그중에 영국과 프랑스가 대규모 병력으로 처음 마주친 크래시 전투가 있고요. 네. 분쟁이 본격화되는 아젠크루 전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전쟁의 종집을 찍는 오를레앙 전투 등이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두 개의 전투는 영국이 대승한 전투로 유명하고요. 네. 마지막 오를레앙 전투는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프랑스가 영국에게 역전 케오 펀치를 날리는 전투로 유명합니다. 네. 앞서 두 개의 전투에서 영국이 승리한 이유는 사실 프랑스가 체중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에 승리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체중 조절이라고요? 중세에는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몸무게를 재고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체중 조절의 의미는 갑옷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가벼운 경갑옷으로 기동력을 앞세운 영국군에 비해 중무장 부대인 프랑스군은 비가 많이 내린 전투 현장에서 깊고 부드러운 진흙이 영국 궁수의 좋은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들의 무거운 갑옷은 비록 화살을 방어할 수 있었지만 네. 투구 및 갑옷에서 나오는 열과 산소의 부족은 프랑스군의 전체 붕괴를 야기합니다. 네. 또한 작고 연발이 가능하지만 화살의 사정거리가 짧고 상대적으로 위력이 떨어지는 석궁을 많이 사용한 프랑스군은 네. 현재 올림픽에서 한국 양궁 선수들이 사용하는 활처럼 생긴 영국의 주력 무기 장궁에 의해서 거의 전멸됩니다. 그랬군요. 그러나 100년 이상 서로 죽자 살자 싸우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예. 제가 두 번째로 언급한 아젠쿠르 전투입니다. 네. 그때 영국군이 포로로 잡은 프랑스군을 모두 참살함으로써 네. 이때부터 영불 간 돌이킬 수 없는 민족적 대립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역시 지나친 비신사적 행위는 상대를 극한의 분노로 내몰게 되는군요. 이 부분에서 실제 권투 선수였던 타이슨이 생각나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거의 탈진 상태였던 1429년 프랑스는 절치부심해서 영원한 프랑스의 누님, 당시 방년 17세 소년인 잔다르크를 내세워 마지막 라운드라고 생각한 오를레앙 전투에 임하는데요. 네. 이때부터 기적적인 프랑스의 전투가 이어지면서 마침내 영국을 프랑스에서 내몰게 됩니다. 네. 그런데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잔다르크의 카운터 펀치 중에는 물론 용맹함도 포함되지만 무엇보다도 개량된 대포의 등장입니다. 네. 대포의 사정거리 발전 및 위력 증대로 비로소 전쟁의 트렌드가 기병의 시대를 마감하고 네. 화약의 시대로 전환함으로써 네. 근대적 전쟁 수행이 가능해졌습니다. 예. 그 변화가 제가 아까 물어본 질문의 답변이 될 수 있겠는데요. 예,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예. 100년 전쟁을 걸치면서 다 나라 모두 사회적 변화가 자연스럽게 도래되었다는 점입니다. 예. 그것은 오랜 전쟁으로 영주와 귀족들이 모두 사망하고 예. 전쟁을 통솔하기 위해서 강력한 군사력을 국왕에게 집중시키기 때문에 예. 봉건 제국의 몰락, 그다음에 중앙 집권화의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나 지나친 힘의 집중을 추구한 중앙 집권화는 추후 시민의 폭발로 이어지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추후 민주주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1789년 네. 프랑스 시민혁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이야기에 포함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그렇게 하시죠. 계속해서 히로 잔다르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한편 프랑스군의 사기를 고치시키고 프랑스를 단일화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 잔다르크는 네. 샤롤 7세가 프랑스 국왕으로 즉위한 후 네. 왕의 측근이나 지시와 선망성에서도 더욱 충성하여 강한 신뢰를 받습니다. 예. 그러나 불행하게도 1430년 콩피에르 전투에서 부르곤 우파 군사에게 잡혀 영국군에게 넘겨지고요. 네. 그 다음해인 1431년 그 당시 유행 아닌 유행인 마녀 재판에서 2단 선고를 받고 루앙이라는 곳에서 전통적인 마녀 처단법인 화형을 당하고 맙니다. 정말 안타까운 슬픔이었죠. 뒤로 사롤 7세는 앞서의 네.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요. 그녀의 명예를 회복시켜주지만 참 서글픈 영웅의 마무리입니다. 영웅이 전쟁에서 태어나는 걸까요? 아니면 전쟁이 영웅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그렇게 멋있는 철학적인 말씀을. 그런데 저는 영웅과 전쟁은 별개이지만 모두 시대적 요구 때문에 재탄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인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부터 북서쪽 유럽에서 영국, 프랑스가 죽자살자 싸우고 있을 때 저 네. 멀리 동쪽에서 육포를 잔뜩 준비하고 네. 동서남북으로 뛸 준비를 하고 계신 태무진 형님을 만나러 가시죠. 몽고리아군요. 그렇습니다. 네. 뭐 태어날 때 저희와 똑같이 엉덩이 푸른 점이 있다는 이유로 약간의 동질감을 느끼는 태무진은 네. 1206년 대몽고 제국 선포식을 거행한 후 징기스칸으로 추대됩니다. 네. 이때부터 전국구 조폭행위에 본격적으로 뛰어드시게 되는데요. 몽골 제국의 영토는 정복한 국가 포함해서 모두 약 8,000km가 넘습니다. 예. 한번 계산해 보시죠. 네. 서울 톨게이트에서 부산 톨게이트까지의 거리가 410.3km입니다. 대단하네요. 약 220배 정도의 크기가 되죠.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순 비교를 한다면요. 예. 정복 왕이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최대 영토가 예. 강아지 정도, 로마는 사슴 정도의 크기라면 예. 몽골은 아마 코끼리 3개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하네요. 네,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게스트 신청곡 듣고 다시 재미있는 전쟁 역사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부활의 노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보여져가는 너 지금도 너를 바라
듯하게 설레이는 커튼 그 사이로 만난 적 없어도 서로 말을 하듯 날 모르는 널 사랑한다는 건 언젠가라는 슬픈 얘기 널 만나서도 말을 할 수 없는 건 저 노을이 져가는 이유 설레이는 내 꿈속 안에서 만날 순 있어도 서로 말이 없이 날 모르는 널 사랑한다는 건 언젠가라는 슬픈 얘기 널 만나서도 말을 할 수 없는 건 저 노을이 져가는 이유 너 언젠가 걸었던 그 길에 그 발자국 위를 내가 다시 걷고 바람이 불어오고 너에게로 모르는 널 사랑한다는 건 언젠가라는 슬픈 얘기 널 만나서도 말을 할 수 없는 건 저 노을이 져가는 이유 내 옆을 지나 널 바라본다는 건 언젠가라는 아픈 얘기 널 기다리며 다가갈 수 없는 건 노을이 져가는 이유 네, 저희는 지금부터 무시무시한 완력을 경험해 보았던 당사자로 몽고의 정복 전쟁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몽고 이야기 서두의 농담처럼 언급하신 육포는 무슨 말씀이시죠? 네, 사실 몽고의 전복 전쟁 이야기를 뺄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기나긴 전쟁에서 발달한 몽고의 전투 식량입니다. 현대인들이 술안주와 간식으로 애용하는 대표적 음식이지만 그렇죠. 징기스칸이 이끄는 몽골 기마 군단은 서아시아와 유럽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시키는 과정에서 네. 소고기를 말린 브로우즈라는 음식을 전투 식량으로 사용합니다. 예. 이것이 바로 육포입니다. 캐나다도 유명한 간식거리죠. 그렇죠. 겨울에 뼈와 내장을 발라낸 소를 축구공만한 크기로 줄여줄 때까지 건조시키고 예. 잘 빻아두면 몽고 군사들이 이 휴대가 간편하고 영양 만점 이 전투 식량으로요. 긴 전쟁 기간 동안 체력을 비축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이외에도 햄버거의 원조가 되는 소고기 패티가 있었는데요. 예. 이 패티는 러시아 원정 시 모스코바를 점령할 때까지 몽골군의 전투 식량이었습니다. 예. 결국 햄버거의 원조는 몽골군인 셈이죠. 그렇군요. 동방 경문록을 쓴 마르코 폴로는 네. 망아지 한 마리의 살코기가 있으면 몽골 전사 100명이 하루 3끼 식량으로 삼을 수 있다고 100명이요?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예. 모스코바를 점령한 몽골군이 퍼뜨린 패티 문화는 네. 타타르 스테이크라는 서양식 육회로 발전했고요. 예. 15세기 독일로 넘어가 불에 구워 먹는 함부르크 스테이크의 원조로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햄버거의 패티가 된 겁니다. 야, 그야말로 동서교류의 산물이네요. 비록 전쟁을 통하여 전파가 돼서 유감이지만 햄버거의 원조가 된 셈이네요. 네, 그렇죠. 몽고의 영토는 동쪽으로는 러시아 끝, 서쪽으로는 헝가리,
남서쪽은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한 모든 아랍 국가, 그리고 남동쪽은 중국을 포함해 지금의 베트남 국경에 이릅니다. 네. 특히 몽골은 러시아와 이때부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게 되죠. 끈끈한 인연이 있다면 어떤 에피소드라도 있나요? 네, 재미있는 것은 러시아 귀족 중에 몽골 제국의 혈통이 많다는 겁니다. 예. 러시아의 짜르, 즉 황제는 몽골 혈통만의 그 전통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네. 1576년 러시아의 이반 4세는 예. 몽골 황족을 짜르에 앉힌 다음 야. 그 다음에 양위를 받아서 짜르가 될 정도였습니다. 예. 특히 17세기 노마노프 왕조에서는 예. 몽골계 귀족이 많은 공직을 차지하게 됩니다. 예. 현대 역사면적으로도 몽골은 러시아에 의해서 두 번째로 공산국가가 되었고요. 네. 그 후 러시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소련이 최초로 인공위성을 띄울 때 네. 몽골인 조종사가 탑승할 정도였습니다. 아. 몽골 현지에 가보시면 몽고인과 러시아에 결혼한 커플이 많은 것도 다 이런 연유입니다. 그렇군요. 소련이 망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도 몽골의 수도 한복판 울란바토르 호텔의 정원에 가보시면 맞아요. 레닌 동상이 우뚝 서 있는데요. 그렇죠. 그것은 레닌의 어머니가 몽고 사람이라는 점도 작용되었지만 네. 그만큼 그들은 매우 가까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예. 아참, 그리고 몽고가 기네스북에 오를 때 또 하나의 기록이 있습니다. 네. 소택 하천이 많은 러시아를 침공할 때 네. 기동력 상실을 우려해서 일부러 겨울에 러시아 정복기를 떠납니다. 아. 러시아에 대한 동계작전 성공 사례는 몽고가 세계 네. 최초 그리고 유일합니다. 나폴레온, 히틀러 모두 실패했죠. 정말 저희가 모르고 지내온 몽고의 영향력 오늘 말씀드리니까 새롭기도 하면서요. 정복의 결과는 당대의 핍박뿐만이 아니라는 점도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렇게 대단하였던 몽고의 최후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평생 동지의 단련한 결속력, 법치의 실현, 즉 개인 약탈 금지 및 공동 분배제의 혁신을 통한 공동체 정신의 함양 등은 당대의 다른 국가에서 찾아보기 힘들 정도 뛰어난 가치를 가진 통치이념이 몽고에는 존재했습니다. 예. 그러나 태무진 사망 후에는 그 숭고한 통치이념은 오래가지 못했죠. 예. 그 이유는 징기스칸이 그 고상한 통치이념과 철학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교육받은 인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의 지속성이 없었군요. 그렇죠. 공동체 정신으로 징기스칸은 그가 정복했던 영토를 네. 자신이 사망하기 전에 친족들에게 봉헌하여 네. 각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예. 마침 지금의 미국처럼 각각의 주가 존재하고 예. 연방 정부가 관리하는 연방제를 꿈꿨지만 예. 결국은 이러한 분산 정책은 몽고의 분열로 이루어집니다. 네. 또한 지구의 절반이나 될 정도로 방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네. 관리할 수 있는 인재를 교육하고 배출해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였지만 네. 그들에게는 그럴 만한 역량이 없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체제 유지를 하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예견된 일이네요. 어쨌거나 징기스칸은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황제 그리고 네. 히틀러가 차지한 땅을 합친 것보다 더 네. 넓은 땅을 차지하고 예. 징기스칸하고 생각나는 이미지는 약탈자, 예. 침략자, 정복자 그리고 지배자 등이지요. 예. 그 당시 징기스칸은 하이테크를 기반으로 가장 효율적인 전쟁으로 상대를 정복하였고요. 예. 또한 가장 효율적인 정보통신 방법으로 네. 100분의 1도 안 되는 아군으로 적을 진압한 유능한 정복군주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 대단한 일이죠. 몽고는 중국을 통일하고 원이라는 국호의 나라를 세웠잖아요. 저희 고려 역사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당대의 암울한 시대를 선사한 나라라 할 수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1259년 제4대 칸인 몽케가 남송 원정 중에 병사합니다. 그 다음해인 1260년 징기스칸의 손자이며 몽골 제국의 제5대 칸으로 추기한 쿠벨라일은 수도를 몽고공원의 카랑코람에서 예. 중국 북부의 대도 현재의 베이징으로 옮기고요. 예. 마침내 1271년 국호를 대원이라 하고 예. 기존의 중국 통일 왕조의 맥을 잇게 합니다. 예. 1274년 옛 남송의 투항군을 합친 대규모 병력으로 예. 남송에 공세를 가하자 이미 방위 시스템이 붕괴된 남송이 이렇다 할 저항다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예. 1276년 남송의 수도 위만 예. 지금의 항주가 무혈 함락됨으로써 송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예. 한편 궁금하신 고려의 사정을 잠깐 살펴보면요. 예. 1271년 원나라가 정식 개국 훨씬 전인 1231년 몽고의 두 번째 칸인 오고타이부터 네 번째 칸인 몽케까지 총 7번의 강력한 몽고 침입을 받는데요. 예. 고려는 1257년 몽고에서 강화 교섭의 요구를 양보해 오자 예. 그 다음에 대몽 황제를 주도했던 최씨 정권이 무너진과 동시에 예. 1259년에 파견된 고려 태자가 바로 네. 원나라 세조가 될 쿠빌라이를 만나 강화를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 후에 고려의 굴력은 짐작하신 대로이고요. 네.
이 대목에서 대몽황정이라는 군인 정신을 끝까지 보여준 삼별초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네. 오늘날 외세 침략에 대한 완강한 저항을 한 국가적 영웅으로 보는 평가와 예. 반대로 무신 사병 집단의 저항 정도로만 보는 시각 또한 존재합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현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어떤 평가가 맞는 걸까요? 네.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죠. 네, 오늘은 중세시대의 전쟁을 테마로 한 한국전쟁 전전 60주년 기획방송 세계의 전쟁사 8부작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삼별초에 대한 평가라는 숙제를 저희에게 던져주신 조너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의 신나는 토요일은 로컬 뉴스, 게스트 초대석, 한국 뉴스, 영화 음악 소개, 사연 소개 등의 순서로 진행되고 있고요. redfm.ca에서도 실시간 청취가 가능하며 지난 방송은 캐코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고요. 스마트폰으로도 언제 어디서나 쉽게 청취가 가능합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어지는 CKYR redfm 1067 신나는 토요일은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기다립니다. 사연은 이메일 주소 n@redfm.ca로 폰박스에서 제공한 카카오톡 아이디 redfm 1067으로는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사연을 소개해드리고요. 레드 FM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CKYR 레드 FM 1067 전하나의 신나는 토요일을 듣고 계십니다. Korean show on CKYR Red FM 1067 every Saturday at 8 p.m. The Korean show 신나는 토요일 is for the community, by the community, with your host, Anna John. 이어지는 코너는 추억의 가요 속으로입니다.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공감하는 코너가 되길 희망하면서 오늘의 추억의 가요 속으로에는 조영남의 그대 그리고 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대라는 단어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잔잔하게 가사를 음미해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파도를 가르는 흰도단 배처럼 그대 그리고 나 나요 떨어진 그 길을 정답게 거닐던 잠겨서 한없이 울었던 그대 그리고 나 텅 빈 마음을 달래려 고개를 숙이던 그대 그리고 나
주간 간추린 한국 뉴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종교계와 사회단체의 시국 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올 들어 최대 규모로 예상되는 시국 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주최 측은 약 2만 명이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번 비상시국 대회는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등 25개 단체가 참여해 민주주의 후퇴와 경제민주화 공약 파기 같은 내용을 외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 대학생 가운데 절반 이상은 취업을 위해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연평균 207만 원을 지출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5년 전보다 40만 원가량 증가했으며 취업을 목표로 수강하는 사교육은 토익, 토플, 캡스 등 영어 인증 시험이 제일 많았고 영어회화 각종 자격증, 컴퓨터 처리 능력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10년 후 전망이 좋은 상위 20개 직업을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10년 후 직업 전망이 가장 좋은 직업으로 경영지도 및 진단 전문가가 뽑혔습니다. 종합순위는 보상, 일자리 수요, 고용 안정, 발전 가능성, 근무 여건, 직업 전문성, 고용 평가 등 7개 영역별 순위를 합산해 매겨졌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민주화의 상징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95세 일기로 타계했습니다. 고령으로 몸 상태가 쇠약해져 지난 2011년부터 수차례 입퇴원을 반복했으며 최근 폐렴 증상으로 집중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아공의 첫 흑인 대통령으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만델라는 용서와 화해의 정신을 실현한 정치인으로서 세계인의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한국이 내년 브라질 월드컵에서 벨기에, 알제리, 러시아와 H조에 편성됐습니다. 국제축구연맹은 7일 브라질 바이아주 코스타도 사우이페이에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조추첨 행사를 열었습니다. 벨기에는 FIFA 랭킹 11위를 자랑하는 유럽의 강호이며 러시아는 랭킹 22위로 한국은 러시아 1무 1패의 상대 전적을 기록 중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거치면서 경기도 일대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경기도 대기오염정보센터는 경기 지역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47 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등급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관리자는 수도권을 뒤덮었던 중국발 미세먼지가 강한 도풍을 불어오면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한국뉴스 임건희였습니다. 캘거리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캘거리 한인회 회장 정성엽입니다. 캘거리 한인회는 이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정체성을 이곳 주류사회에 알리고 교민들의 권익과 화합을 위하여 존재하는 단체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403-216-4600으로 전화하시거나 웹사이트 www.calgarykorea.com으로 연락주십시오. 성심껏 돕겠습니다. 저희 한인회는 모든 임원들이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으며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연간 30불의 한인회비와 기부금으로 운영됩니다.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hat's stopping you from doing more? Not having enough time or the right grades? Or maybe you don't know what's possible. At Bow Valley College, we get it. With full-time and part-time programs in high-demand careers, getting an education doesn't have to fit a strict schedule. Find out how at our open house Saturday, October 19th, 10 to 3. Tour our campus and enter to win an iPad or $1,000 towards your tuition. Visit bowvalleycollege.ca/open house. Learn more, earn more, do more. Bow Valley College. 여러분은 지금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CKYR Red FM 1067 신나는 토요일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저녁 8시 51분을 가리키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마이너스 17도, 체감 온도는 마이너스 19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곡은 윤병호 관장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인데요. 특별히 금년 11월 달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매스컴들과 한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시게 되면서 감사함을 느끼면서 그동안 40년 세월들을 반추하면서 나에게도 이런 과찬의 인연들도 있었구나. 혼자만의 사색과 함께 너무나 감동스러운 11월임을 영원히 잊을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요. 먼 훗날에도 추억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요. 신청해 주신 조수미의 기차는 8시에 떠나네. 레드 FM 애청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같이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Kihalya, how are you? I am Yun's Martial Arts School Master Yun speaking. How would you like to keep sound body, sound mind, along with self-defense, such as discipline, confidence, and manner? Then join us at Hapkido Yun's School. We will take care of you and your family, especially your children. Thank you. Shukriya. 감사합니다. Please visit our website www.hapkidoyun.com. Email instructor@hapkidoyun.com. Please call 403-273-5900. 겨울이 제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싸늘한 날씨에 사람들의 움직임이 많이 움츠려드는 것 같은데요. 따뜻한 장소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로 추운 날씨지만 마음만은 훈훈한 겨울 되길 바라면서 마지막 곡으로 이현우의 헤어진 다음 날 들으시며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저희 한인방송 신나는 토요일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기쁨과 사랑을 선사해 드리길 바라면서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작가 조승희, 엔지니어 나채연, 진행은 전하나였습니다. Seems like it's been many days.